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합니다.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갖게 되고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단위 대응이 더 빠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차관 직위가 추가로 신설되는데요. 제1차관은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과 복지는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전문성을 갖기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요. 두 분야를 함께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질병관리청으로 몸집이 더 커졌으니 더 적극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보건과 복지는 세분화됐으니 더 세심하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 우리를 더 열받게 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죠.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포괄 허가제에서 개별 허가제로 바꿨고요.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이 교역을 제한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면서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됐고요. 이후 정부는 여러 경로로 일본과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이 잘 안 됐는지 결국 WTO 분쟁 해결 제소 절차를 6개월 만에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송기호 변호사에게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변호사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요즘 같을 때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만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하고 싸우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사실 잊고 있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결국 정부가 WTO의 제소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실패한 거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불화수소를 보면은 무려 83% 일본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의 도발이 있기 전에 그걸 100으로 기준을 한다면 현재 17밖에 일본이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고 그게 이제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연계되면서 네. 작년 11월에 지소미아를 잠정적으로 연장하면서 협의도 계속해 나가는 그러니까 WTO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단계로 두 나라가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네. 적어도 60일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60일 동안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실패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2단계 재판부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1단계 협의를 60일을 넘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협의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중단하고 다음 절차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인데 이 1단계가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6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단계에 재판국 설치를 요청했다. 재판부 설치 요청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 60일간의 협의라는 것은 최소한 60일 동안은 협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라. 해결을 하라는 더 거죠.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동안 우리는 더 길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래서 더 이제는, 이상은 이제 협의를 통한 해결보다는 2단계로 가겠다. 네. 우리가 물론 양국이 뭐 어떤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했고 협상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제소 조치를 한 건 유감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본의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미 WTO 절차는 일본의 협의를 요청을 하는 절차를 함으로써 이미 제소 중인 상태였죠. 그 과정 중에 1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그동안 이 협의 단계에서 일본이 실제로는 불법적인 보복 조치, 강제징용 판결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잘못된 조치였지만 대외적으로 또 명분으로는 이 한국이 수출 규제 법령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수출 규제 관련해서 한일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주된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그동안 한일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는 일본이 형식적으로 내세운 그러한 사유를 서로 확인하고 해소하는 과정이었고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일본이 아까 불화수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의 부품, 소재, 장비의 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일본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명분으로도 이미 일본이 명분 형식상 요구했던 것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게 원상 회복될 것으로 그런 지금 단계에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원상 회복을 할 텐데 일본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그렇게 현 진단을 변호사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큰 WTO에 제소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고 지난번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일본이 정말로 초기에 그 말도 안 됐던 이야기들 독성 화학가스가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거 그런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는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만약에 동경올림픽을 예정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좀 더 나서서 일찍 해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일본에게 이 문제를 결국은 일본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단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자해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수출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같이 걸려 있고 또 발단이 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 국민적인 합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늘 놓고 이 수출 규제의 WTO 절차도 그 하나 부분으로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은 WTO 제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아니죠.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WTO 제소가 불필요하다, 회의적이다라고 했던 작년 여름에 어떤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오히려 하는 게 맞았다요. 네,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WTO 제소하면 3, 4년 걸리고 뭐 효과도 없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다. WTO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다만 지금 이미 WTO라는 틀 속에서 아베를 가둬놨는데 그 협의를 뭐 한두 달 더 하고 일본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고 해서 네. 이 WTO 틀을 우리가 가지고 우위적으로 가고 있는 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게 지금 사실상은 일본이 형식적인 틀은 바꿔놨지만 허가를 다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 피해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협의가 몇 달 더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 경제라든지 또 한일 관계의 우리의 어떤 원칙을 훼손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일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주되 다만 원칙적으로 한일 관계 기본을 좀 더 세우는 문제 이를테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 한일 위안부 2015년 그 잘못된 위안부 합의 때 받은 10억 엔을 일본에게 돌려주는 문제라든지 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아베가 잘못된 구실로 삼았던 대법원 판결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어떤 원칙의 문제에 좀 더 지금은 좀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은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WTO 안에 이미 급한 위에 올라갔으니 일단 우리가 반응했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게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다급할 필요는 없으니 이 문제보다는 차라리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 한일 관계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더 지혜롭겠다. 당장 지금 이제 지소미아만도 그렇거든요. 네. 이 애초에 아까 경위를 설명하실 때 이제 작년 11월에 지소미아 그때 종료 직전에 조건부 연장하면서 네. 바로 이 WTO 협의를 더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지소미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 경제와 또 우리 국가에게 더 맞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이제 이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2단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5월 말에 협의 시한을 우리가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답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적어도 일본이 형식상 명문으로 내세운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입장에서도 큰 방향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2단계로 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걸 포함해서 한일 간의 그런 기본 원칙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한일 문제는 어려워요. 이게 또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역사 문제기도 하고 정치 문제다 보니까 지금 벌써 문자로 뜨거운 의견들을 보내주고 더구나 계세요. 지금 이제 더구나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소재 부품 또 장비 뭐 이런 쪽에서 국산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 국민 경제에 더 필요한 게 이를테면 그럼 당장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줌으로 줘서 종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목적이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애써서 삼성에 납품하려고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했는데 이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다시 일본으로 수입선이 돌아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합의 시한을 5월 말로 정해서 이게 안 되니까 2단계로 간다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은 만약에 수출 규제를 일본이 풀면 우리의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투자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좀 더 큰 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WTO 제소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2991님은 지소미아 해체가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할 때는 판을 깰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 유예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1632님은 우리가 제소를 하는 것 보니 일본에게 아쉬운 게 있나 봅니다. 일본 때문에 무엇이 손해인가요? 한국이 제소를 한다면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있다고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는 안 돼요 변호사님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WTO에 우리가 아쉬워서 제소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WTO라는 공간 그 틀 속에 아베를 가두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WTO 절차에서 일본이 자신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일본이 제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말씀은 저 역시 이제 과연 지소미아라는 틀이 동북아 평화와 우리 국익에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연계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출 규제와 연계해서 지소미아로 압박을 했을 때 그러면은요. 아베 총리가 그래 수출 규제 풀을 테니 지소미아 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한일 사이 지소미아라는 그런 틀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자체가 부당한 것인데 지소미아 문제를 수출 규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는 지소미아 자체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는 따로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면 일본이 설령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네. 지소미아는 종료해야겠죠. 자, 변호사님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일단 정부는 지금 두 번째 스텝을 밟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스텝 밟는 것도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한다 하더라도. 맞습니까? WTO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이제 작년 9월에 WTO 제소 절차 때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고요. 네. 이 단계에는 이제 패널 설치, 그러니까 재판부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WTO에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그러지는 않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WTO에 지금 아까 저도 변호사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WTO에 우리가 제소함으로써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가지고 왔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이 WTO 제소 절차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대만과 유럽연합이 이미 작년 11월에 이 절차 참여를 신청을 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국제 분업 질서라는 게 한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 문제는 국제화된 문제이고요. WTO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WTO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현재의 국제 질서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이고 또 일본도 일본 국민 경제 이익과 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게 설명할 때 일본이 WTO 룰을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오랫동안 강조해왔기 때문에 WTO 룰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WTO가 결국 그렇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견제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변호사님 대답은 그럼에도 트럼프가 흔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국제 질서를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단순히 WTO 자체가 두려워서 일본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이 사안은 일본 산업계와 경제계에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구나 아베가 애초에 시도했던 한국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어떻게든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미 실패했단 말이죠. 아베 지지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시간을 주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본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그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 2단계 패널 설치 요청을 그렇게 급하게 할 상황은 아니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잘 대응을 해왔고 우리가 특히 중소기업
자본재 쪽에 투자하는 것을 정말 어떤 국민적인 이해와 참여 속에 잘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자는 것인가. 저는 적어도 식민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협력과 연대의 그런 전망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던 10억 원을 돌려주는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관계의 기본 원칙, 새로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적극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네. 지금 단계에선 더 중요하다. 한일 간의 협의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더 늘어지고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피해를 일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 큰 그림의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양국이 하고 있지도 않고 과연 위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 의문까지 생기거든요. 지금 한일 사이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서 식민지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립적으로 표현하다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나 최소한 식민주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타협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에 이제 우리 위안부 할머니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우리 안의 어떤 공감, 이게 과연 잘 갖춰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단지 이 수출 규제만의 지금 이 상황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애초에 수출 규제의 발단이 그 뿌리가 일본의 이 도발이 결국은 식민주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 판결을 부인하려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의 동의와 좀 더 건강한 그런 우리의 틀을 잘 세워야 한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방법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원칙이라는 더구나 역사 수출 문제고요. 규제는 경제 문제니까요.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큰 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 고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수출 규제 문제는 정부가 2단계로 넘어가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하지 않아도 된다. 네. 충분히 패는 우리가 쥐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